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상시 이외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 작업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그 시트에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우리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요구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5월 급여 명세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죠. 근데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F4에서 F1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F4번부터 F11번 그 영역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사원 코드별로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실수령액 요걸로 이제 하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실수령액을 구할 때는 기본급 더하기 추가 근로수당 더하기 식대 빼기 세금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우리 기본급 지금 여기 있죠? 추가 근로수당도 여기 있고요. 식대도 이곳에 있고 우리 세금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다 찍어가면서 더해라 빼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요런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에 컨트롤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 보게 되면 이제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우리 B의 13에서 B의 14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자, 우리 B의 13번, 1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셀이 되겠죠? 여기다가 요 단추를 이제 생성하고 나서 그때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실수령액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단추를 클릭할 때 실수령의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단추를 먼저 생성하고 그리고 매크로를 이제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개발 도구요. 개발 도구에 우리 컨트롤에 우리 삽입이요. 삽입 얘를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위쪽에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이제 단추요. 해서 우리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B의 13번에서 14번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만 써주면 되죠.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실수령액 요걸로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실수령액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 아까 썼죠? 그 이름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할 거 다 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른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눌렀더니 맨 위에 보니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고요. 맨 밑에 우리 상태 표시를 봐도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게 매크로에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제 딱 문제만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 위로 이제 올라가서 F4번 셀에 먼저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쓴 다음에 기본급 찍어주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추가 근로수당 더하기 그 다음에 식대 요거 이제 찍어주고 빼기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이요. 해서 우리 세금이 들어있는 요 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실수령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 쭉쭉쭉 채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할 때는 우리 상태 표시에 있는 걸 눌러도 되고 아니면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이제 기록 중지라고 있죠. 요걸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은 싹 다 끝났어요. 매크로 기록 다 했으면 요 단추의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텍스트를 실수령액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 단추 안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글씨 싹 다 이제 지워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실수령액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F3번 영역에 그랬어요. 자, 우리 A3에서 F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셀 스타일을 우리 이제 파란 강주색 1번 이걸로 지정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우리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보게 되면 도형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본 도형에 우리 사각형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우리 CA13에서 CA14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우리 CA13에서 1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두 개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요 이제 빗면 요 사각형을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셀 스타일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셀 스타일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우리가 셀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 홈이라는 그 메뉴에 우리 스타일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셀 스타일들이 쭉쭉쭉 들어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파란 강주색 1번 요거 이제 찍어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해서 그때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 파란 강주색 1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찾아주면 됩니다. 매크로가 켜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어떤 건지 찾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해서 그때 요 강주색 1번이요. 강주색 1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파란 강주색 1번 요게 맞죠? 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매크로를 켜놓고 셀 스타일을 얘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인지 찾았으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도형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도형이요. 도형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사각형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C에 13번에서 이제 14번 그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는 거는 우리가 양식 컨트롤의 그 단추를 이제 생성했을 때만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뜨죠. 그때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얘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셀 스타일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아까 좀 전에 썼잖아요. 여기서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요 확인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A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3번까지 싹 다 범위로 먼저 지정해주고 우리 맨 위에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스타일 중에 셀 스타일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강주색 1번 있죠? 파란 강주색 1번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해주면 되죠? 그때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으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 게 그때 이 도형의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이제 입력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우리 메뉴가 뜨죠. 그 중에서 우리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린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셀 스타일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입력해주고 그리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텍스트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까지 다 풀었죠. 그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 이 실수령액이 계산이 되게 그렇게 매크로를 만들어 줬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계산된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딜리트 키 누르면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셀 스타일 그거 적용하는 것도 했죠. 해서 우리가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3번까지 요만큼 영역을 이제 지정해주고 우리 셀 스타일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실수령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셀 스타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파란 강주색 1번 그게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확인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작업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차트는 이제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대요. 만약에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판매 금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우리 판매 금액은 회색 막대기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합계 요소가 그랬어요. 자, 우리 합계 요소가 지금 이 요소를 보고 얘기하죠. 이 요소가 전부 다 이제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에서 판매 금액 계열을 제거해라. 만약에 그렇게만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 판매 금액이 이렇게 이제 회색 막대기니까 회색 막대기를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소도 같이 이제 제거하라 그랬죠. 요소를 이제 제거하는 거는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 우리가 차트 얘를 이제 땅 하고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는지 지금 좀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차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때 판매 금액 계열 얘를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합계 요소도 이제 제거하라 그랬죠. 해서 합계 요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라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차트의 데이터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범위 지정하는 그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가 요 월이라는 거 요 글씨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영역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위 지정 단추 요거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확인 버튼 한번 누르자고요. 확인 버튼 이제 누르고 요 차트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지금쯤 이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우리 만들어진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수량이다. 반품 수량이다.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아까는 우리 판매 금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리고 합계 요소도 아까 이 끝에 맨 끝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반품 수량이라는 그 계열이요. 반품 수량이 우리 요 주황색 요 막대기래요.
주황색 막대기가 잘 안 보이죠? 여기 살짝 보이고 여기도 이제 살짝 보이고 여기도 이제 살짝 보이고 살짝 보이지 막대기가 전체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이제 변경하래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황색 막대기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무조건 주황색 막대기를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요.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 막대기가 잘 보이죠? 요거 이제 선택하세요. 요 파란색 막대기를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우리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각각의 이제 계열들마다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파란색 막대기를 선택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파란색 막대기만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주황색 막대기도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황색 막대기는 우리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다. 요 차트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차트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보조축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보조축이 생겼죠. 그리고 반품 수량이다 라고 해서 요 계열이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 제목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추가를 시키대요. 추가를 하고 그림같이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도형 스타일을 채우기색 주황 강조 2번 요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없어요. 차트 위로 이제 추가를 시켜서 그림처럼 이제 입력을 직접 이제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차트의 제목이 지금 좀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 보니까 상반기 한 칸 띄고 판매 수량 슬래시 반품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 잘 보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제 차트에다가 추가를 시킬 때는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메뉴에 이제 메뉴 중에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맨 앞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트에 이제 제목을 추가시킬 건데 차트 위에다가 추가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위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요 차트에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서 이 차트 제목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차트 제목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 상반기 한 칸 띄고 판매 수량 그리고 슬래시 우리 반품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내가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을 색 채우기 우리 주황 강조 2번 요걸로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문제에서도 도형 스타일을 색 채우기 주황 강조 2번 이걸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형 스타일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 주황색 중에 요 첫 번째 거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색 채우기 주황 강조 2번이 맞죠? 그래서 요 아이콘, 요 그림,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클릭해 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최대값은 이제 8,000으로 그리고 기본 단위는 2,000으로 그렇게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거 차트를 보니까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은 지금 현재 7,000으로 되어 있고 0에서 1,000, 2,000, 3,000, 4,000에서 우리의 기본 단위가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값 8,000, 기본 단위는 2,000 그렇게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보조 세로축이요. 보조 세로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이제 최대값은 80, 기본 단위 20 이렇게 지정하래요. 그때 우리 거 보면 지금 0, 10, 20, 30 하고 우리 기본 단위가 10으로 되어 있고 그때 최대값은 우리 7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같이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 세로축이요. 세로축 숫자가 써져 있는 곳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그리고 기본 단위다, 보조 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최대값 먼저요. 최대값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8,000, 8,0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8,000.0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맨 뒤에 점 0이 자동으로 붙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요. 기본 단위가 지금 1000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싹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2000, 2000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000.0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로축을 보니까 0, 2000, 4000, 6000, 8000하고 이렇게 이제 200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되어 있고 그때 최대값은 8000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세로축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보조 세로축도 하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된 축서식 창이 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보조축 있죠? 보조 세로축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이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기본 단위, 보조 단위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최대값 여기다 이제 80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우리 기본 단위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2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을 시켰더니 우리 0, 20, 40, 60, 80 하고 기본 단위가 이제 25로 됐고 그때 최대값도 이제 80으로 그렇게 설정이 된 것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축서식, 이 창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났고요. 5번 문제 보니까 판매 수량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지수 추세선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판매 수량의 계열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판매 수량이라는 게 우리 파란색 요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킬 건데 그때 지수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 이제 추세선을 추가시킬 거니까 추세선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지수 추세선을 추가해달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 우리 판매 수량에 대해서 지수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5번 끝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까지 우리 지상을 모두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 그림과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그림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세로축 그리고 보조 세로축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범례 이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주 눈금선 얘를 이제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얘도 똑같이 되는지 확인해 주고요. 표식 있는 꺾은선형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된 게 맞는지 그리고 추세선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 게 맞는지 판매 수량 이 막대기가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게 맞는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이 차트를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충분히 능숙하게 이제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